걸어도 또 걸어도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한민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회원들에게 원성을 살만한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재진 이사님께서 오늘 행사 주제 피해자 배상 보상 특별 법안을 상세하게 비교 고찰하는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사정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피해자는 정부한테 또 정부가 인정한다는 지원재단한테 우롱당하고 기만당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020년 8월 12일 날 양정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지금까지 저희 평화재단에서 준비한 법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 법은 잠시 후에 제가 신랄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또 이 법은 지원재단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에서 인용했고 채택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우리가 준비한 법안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기 전에 우리는 과연 일본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하고 어떻게 공략을 했는가를 조금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이것은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본은 1853년도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조선 정복론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 아니고요. 강화도 침략입니다. 여기 요시다 쇼인은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1853년부터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게 또 범죄적으로 대륙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점령해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죄 없습니다. 사죄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일본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천황을 저는 천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개 국가의 대표니까 일왕이라고 말하는데요. 일왕은 아시아의 민족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참회의 눈물을 흘림으로써 안중근의 동양평화와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인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마당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한국인 강제노동은 왜 일본 정부의 책임인가? 지금 빨간 글씨로 된 것은요, 그 일본 정부 기관입니다. 맨 위에 불법적으로 군수공업통합법과 국가총동원법을 지들이 일방적으로 만듭니다. 전쟁이 한참 수세에 몰리 시작하고 저 법이 통과되면서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습격하고 2차 대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그 전쟁을 수행하려면 굉장한 군사시설이 필요하니까 또 군수공업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무작위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 도표는 제가 옥시와 복심 사건 희생자의 가족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입니다.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 이 정도로 갑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조선을 침략한다기보다는 조선은 그냥 발판이었습니다.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 쪽이 지금 동북 삼성인데요. 저 땅이 바로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똑같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태평양이 3분의 1, 적어도 반 이상을 차지하려는 점선이 바로 1943년 1월에 설정한 절대방어권입니다. 여러분, 저기 글씨가 여기서 뚝뚝이 안 보이는데요. 저기에, 저 지역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끌려가서 다 죽고 돌아가시고 또 겨우 살아 돌아오신 그러한 곳입니다. 저렇게 방대한 지역에 우리 국민이 끌려가서 참혹한 실정으로 죽고 또는 살아 돌아오셨는데, 이 역사를 국회의원과 장관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이 점만큼은 알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말기죠.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선언을 합니다. 제7조에 연합국에 의해 지명된 일본 영토 내의 지점들은 우리가 아는 연합국이죠. 여기서 제기하는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령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개국이 일본 본토를 저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4개국 분할 통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본어로 지금 되어 있죠.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입니다. 이때 바로 미국은 일본의 전후 처리 비용이 상당히 고심을 했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런데 왜 4개국 분할 통치냐? 4개국이 돈을 나눠서 내면 좀 가볍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국 처칠이 트루먼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8월 13일이었는데 소련의 동북아에 교두보를 설치하려 한다. 이러니까 미국이 그날 바로 트루먼이 4개국 통치를 취소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한반도가 38선을 중심으로 잘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전쟁으로 그어진 것은 휴전선이고요. 미국과 소련이 공모하여 한반도를 자른 1945년 8월 13일 38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후처리 비용은요, 이번에 황금 백합작전, 일본어로는 긴노 요리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시아 전역을 몽골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을 버마, 인도까지 7,000톤에서 9,000톤 되는 군함 6척에다가 60대를 걸고 병원선으로 위장하고 황금, 다이아몬드, 문화재, 고 미술품 이런 거 전부 싹쓸이 하는데, 그 싹쓸이 하는 총지휘자는 히로히토의 첫째 동생 치치부였습니다. 필리핀의 북쪽 섬에 있는 루선 섬에는 175개의 터널이 있는데요. 그 터널은 트럭이 다 들어갑니다. 포크레인도 들어갑니다. 불도저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동원된 우리 국민들의 숫자는 지금도 미수입니다. 그 돈으로 미국을 매수, 또는 미국한테 우리가 돈을 9,000톤급에 꽉 차있는 금덩어리들을 몇 개 줄까?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일본한테 돈을 받고 저 4개국 분할 통치를 취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한참 어려울 때 밀가루도 보내주고 빵도 보내주고 분유도 보내줬죠.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36개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살기 어려운 나라 이것을 줍니다.
밀가루와 강냉이빵을 줍니다. 왜요? 유엔에서 기득권으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긴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정말 우리는 여기는 이 자리는 또 여러분은 만주 항일 독립군 정신으로 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좀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빨간 부분이 지금 일본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면 이 지도는 제주도의 평화박물관에 있던 지도입니다. 이영근 관장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최재현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이 지도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도를 말하면 바로 왼쪽을 보시면 1945년 5월 6일 스위스에서 후지무라와 일본의 육군 중령이죠. 미국 국무성의 아렌 달레스가 밀약을 합니다. 마치 가츠라 테프트 밀약과 같은 건데요. 미국은 일본한테 요구사항이 없는데 일본은 미국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천황제를 유지해달라. 그러니까 천황을 벌하지 말라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은 섬나라니 배가 없으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 일본에 있는 선박, 군함을 비롯해 전부 다 보존 좀 해달라. 부수지 마라, 파괴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대만과 한반도의 영유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대만과 한국은 일본인의 식량이 있는 땅이니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미국에서 국무성에서 당방에 들어주지는 않았는데 바로 딱 한 달 만인 1945년 6월 8일 날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것을 승인하는데 바로 야 니들 이거 승인해 줄 테니 항복해라 이랬어. 근데 일본은 8월 15일까지 약 2달 이상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만은 그랬다 치더라도 한반도를 구치작전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교 전략에 일본이 파고드는 거죠. 지금도 일본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것이 동해인데요. 동해인데 그럼 왜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정한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31년 만주를 침략했어요. 자, 그들은 대일본 해양 제국을 건설하고자 그 야심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동북삼성 간도죠. 여기가 일본의 원래 계획대로 점령을 하면 연해주, 시베리아, 동북삼성이 지도가 일본제 빨갛게 되겠죠. 그러면 동해를 둘러싼 땅이 전부 일본 땅이 됩니다. 이것을 목표로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우리나라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하고 싶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어제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 기업이 수혜 기업과 일본 기업이 피해자 배상금 출연에 잘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은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래요. 정부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고 일본인에서 적어도 아주 내놓으라는 평화 시민을 빼놓고는 니마이슈에 그래요. 니마이슈 2개. 혀가 2개예요. 이것을 일본은 한 입으로 두 말 하기라고 일본의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논문 발표할 때 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묻지도 마, 따지도 마. 무조건 이유 없이 아까 반환금 청구세 된 대로 다 내놔. 무슨 120억이야. 무슨 보철에서 뭐 100억이야. 100억 돈은요. 박태준이 말한 1년 실수익 32조 5천인데 3,250분의 1입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1조 100분의 1입니다. 그것을 10년간 계산하면 100억이라는 돈은 32,500분의 1입니다. 적어도 4만 원, 3만 5천에서 4만 원을 벌고 피해자한테는 1원을 내놓는 거예요.
껌값입니까? 우리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요.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 7대 추진 방침을 분명히 저희들은 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박정희의 장년도요. 시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갖다 썼다. 했어요. 당시 외무부 최광수 외무장관도 시인을 했습니다. 박태준 포철 명예회장도 연간 32조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올리는데도 피해자한테는 후원금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하겠다. 당시 그래서 박태준이 피해자 단체에 5천억을 내놔야겠어요. 그런데 100억 겨우 나온 겁니다. 100억은 지나가는 개도 별로 입맛을 다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하죠. 경제개발개혁에 썼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박정희가 정치를 잘했다. 국민소득 향상했습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박정희와 그 밑에 사람들이, 그때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했다는 치적으로 남았습니다만 국민들은 이 가금이 피해자의 배상금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포철도 세우고 경부 고속도로도 만들고 충분히 국민 소득 향상에 기여했으므로 그 돈은 마땅히 피해자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정말로 친일 정권의 시녀 같은 모모 재단에 이러한 신성한 자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구조를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제기획원 장관이 이 말은 76년도에 청구권 자금 백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7대 시행 방침은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요, 비교 고찰하는 이유에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정숙이라는 말은 빼고 국회 법무국 법안과 2912호로 된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법과 저희 준비 법안을 비교하겠습니다. 2912호 법안은 인권재단 설립법이지 피해자 배상 특별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법이라는 것에서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하면 제가 지금부터 몇 단체를 거론하는 것은 그 단체를 폄훼하거나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님을 밝히면서 여러분 세월호 특별법 만들었죠? 이태원 특별법 만들었죠? 전제사기 특별법 지금 만들려고 하죠? 3조에서 4조 예산입니다. 전국 사기, 전제사기. 무슨 제주도 평화 재단 특별법 만들었죠? 이 외에도 많은데 왜 일제강제동 피해자 배상 특별법은 왜 안 만들죠? 안 만드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알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외교통상부나 행정안전부나 이 재단 지원해서 저하고 맞짱 붙자 이거예요. 우리 집행부하고. 그러면 그때 제가 다 까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가? 를 그때 제가 까발립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재미고요. 줄이고 믿어주십시오. 피해자 요구사항 현재 법은 전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 평화재단과 지원재단을 구분해야 되니까 평화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평화재단에서는 적어도 몇 년 동안 최근에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돌면서 피해자의 수건을 정보 의견을 듣고 이 법에 전부 넣었습니다. 왜 넣느냐? 이 나라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실이나 지원재단에서도 관련 근거를 댈 만한 법이 없어. 피해자를 어떻게 보상해라. 피해자의 보상금 어떻게 만들어라. 배상금은 어떻게 반환해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법을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법은 정말로 우리 피해자의 정당한 권한이고 또 희망이고 또 승리의 법이 되겠습니다. 국회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국회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피해자 추가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 추가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산, 땅과 바다와 하늘이 피해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심사를 해요. 심사. 물론 심사를 해야죠. 그러나 그 심사는 아주 굴욕적이고 굴정적이고 편협적이고 협약한 그러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쟁취해야 합니다. 피해 유형별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인권 보장도 없습니다. 피해자 심사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제3자 대응 변제라는 용어와 신탁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용어 두 가지가 결정적인 건데 이 용어를 안전행정부와 외교통상부와 지원재단은 이 용어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이 비슷하죠. 제2조 정의도 조금 봉청해 보겠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법은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법원 판결을 통해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참혹하게 짓밟은 피해자를 일본 법원 판결을 통해서 결정한다고요? 이거 대한민국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이거 유권 해석 어떻게 할 겁니까? 임치호 의원님 이 부분 분명히 좀 건의해 주십시오. 이거 유권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나와요. 일본 법원이 판결에 의해서 우리 피해자를 결정한다 이거야. 그리고 지난 10년 전 이 재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정된 사람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더 추가 조사가 없습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피해자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대단히 흥분돼서 말이 안 나옵니다. 조금 읽어보시고요. 한심한 지경이 또 나옵니다. 제5항 재단이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혜자가 화해를 받아들였다는 서면자료 선보를 제출받아 그 가운데 일본 정부와 신탁협의 각 일부를 제공한다. 우리가 일본한테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피해자가? 제가 여기서 육두문자 쓰면 제가 꼼짝 못해요. 육두문자는 쓰지 않겠습니다. 아니 피해자분은 수혜자예요. 그리고 왜 서면자를 왜 내요? 일본이 사죄만 우리한테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그것도 그것을 3부 중에 한 부씩 일본 정부하고 신탁기업에 준대요. 일본 전범기에 주래요. 이거 유권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요. 1, 2, 3, 4, 5, 10판까지 제가 막 바꾸자고 했어요. 그럼 이거 막 바꾸자. 요당 정하는 폐지해. 전쟁 청주무 대본령 다 폐지해. 경선령 한일 합방 폐지해. 해고용선 뿌리지 마. 이거 맞바꾸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 사죄문을 포함해라. 적어도 1국에, 적어도
1만 2천 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을 다스린다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 자식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왼쪽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샬 제도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 허벅지 살을 떼다가 끓여서 고래고기라고 먹였습니다. 그러면 고래고기라고 먹였으면 배부르면 살려서 들어 보여줘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고 완전히 기관총으로 총살합니다. 일본은 옆에 왼쪽 보면은요. 일본은 대대장이 일본 도쿄 재판소에 저런 보고서를 냅니다. 적어도 태평양 전쟁에서 대대장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잖아요. 대대는 처형된 미군 조종사의 인육을 먹을 것. 그 대대 용장한테 대대장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카미오리 주무이는 그 인육의 배급을 담당할 것. 세 번째, 태력기 군의관이죠. 군의관은 처형에 입회하여 장기를 적출할 것. 장기가 뭐냐면 내장이죠. 내장을 전부 떼낼 것. 이것을 육군소장 마토가가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만주에서는요. 우리 독립군의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서 빨랫줄에 넣어 말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면 자료 내라고요? 일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피해자를 전한다고요? 저 법에는 또 지금까지는 45년 8월 15일 이후의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청구권 자금 백서에도 남도군은 피해 기간을 1945년 8월 15일로 제한했습니다. 그럼 8월 15일 이후에 일어난 기국성 폭파 사건, 그 외에 일본 본토에서의 학살 사건은 왜 조사 안 하는 거죠? 8월 17일 날이 중국 한양도 1200여 명이 생매장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골이 있습니다. 8월 17일, 16일 밤에서 17일 제주도 모슬포 항에서 출항한 전남 해남의 옥매광산 재지명자들 수백 명이 배를 타고 오다가 일본의 제주도의 추자도와 전남 청산도 중간에서 갑자기 기관지가 불이 나면서 침몰하는데 어디서 경비선이 나타나더니 일본 애들을 싣고 우연을 죽었습니다. 지금도 옥매마을에 가면 하루 종일 제사가 지내는 날이 70 가정이 넘습니다. 이거 조사 안 했습니다. 그럼 8월 15일 이전 것도 조사 안 했습니다. 태양령 조사 안 했습니다. 간도 대지진, 조선인 학살 조사 안 했습니다. 재현민 사건 조사했나요? 그러면 정부가 정말로 정면에 나서서 정부 일본군 세계에서 성폭행 사건 정부가 나서서 편의적으로 조사했나요? 윤채 의원님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제가 누구를 꼭 만날 겁니다. 여기 피해자의 자격은 소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냐면요. 저 양반 죽으면 끝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안 했잖아요. 피해 보상금 지급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대가 그냥 흘러간 거야. 1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지금 69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69년은 여러분들은 정부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무효야. 무효. 그래서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인도에 반한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격, 그 피해자의 자격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법에 규정을 했습니다.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구조가 되겠죠.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요, 만주에 가서 역구에 총 맞고 어깨로 관통을 했죠. 흉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지 않고 왔어요. 아들, 딸하고 잘 살았죠. 제가 직접 그 친구하고 지원재단, 여기 아니고 그 전에 가서 접수를 하니까 안 해줘요. 피해자로 인정을 안 해요. 저희 아버지는 제 고향이 안면도, 충남 안면도인데 강원도로 3번 끌려가서 도로를 닦았죠. 안 통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다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행정안전부나 외교통상부나 바로 이 자리의 지원재단이 한 일이 물론 없지는 않죠.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를 호소하고 주장해서 국가의 의상을 회복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찾자는 의도일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 배심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장난치고 한 것을 막아내자는 거예요. 그것을 감시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는 인정해라 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년 전쯤 되는데요. 제가 행정안전부에 육심화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내니까 아니 국가 관련 좀 행정안전부에서 저는 어쩌면 법인도 없었어요. 법인 안 해요 저는. 왜? 제가 왜 이런 정권에 경상하고 입맞춥니까?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추면 그 사람들 그 소금 간 해주면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은 조사하지 않는다. 20년 전에요. 조사하지 않는다. 오키시마 침몰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실태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지금은 더 하죠. 여러분 일본에서 주장한 미래 발전 기금인가? 미래 기금 있어요. 미래 무슨 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억을 내고 아까 그 보도자료에 일본에서 1억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 제2의 친일파 양성입니다. 한국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데려다가 자기네들이 돈 주고 그 돈으로 교육시켜서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1960년대 벌어졌던 연세대학교에서 50명 데려다가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교육시켜서 박사하고 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껏 갖고 여기 와서 다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이 나라예요. 거기에 이병도와 서울대학교 이병도와 고려대학교 신석호가 합세를 합니다.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우리 국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배심제는 반드시 우리가 쟁취할 필요가 있다. 배상금 지급액 산정인데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다른 데서는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건 좀 해드릴게요. 18년이죠. 2018년에 발음이 너무 센가요? 18년에 대법원은 살아서 돌아온 분들한테 200불을 주고 돌아가신 분이나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에게는 웃으라고 한번 했는데 안 웃으시네. 1600, 500불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00불에 대해서 1억을 계산했어요. 1억. 이것을 간단하게 환율 찬으로 따지면 500배예요. 500배. 그러면 200불이 1억 됐죠. 그럼 사망자 1650불이면 8배니까 8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15명의 생환자한테 1억을
줘야 되는데 그 이자를까지 줘야 되니까 120억이 더 필요하다고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중앙일보에 어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15명 1억씩 주라겠으니까 15억은 준비됐겠죠. 근데 120억이 더 필요하다 하니까 120억에다가 15억을 더하면 135억이 되는데 135억을 15명으로 나누면 8억이 넘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왔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장을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받아내야 나라의 우신이 서요. 외국에서 저 못 나가요. 진짜 창피해서 못 나가요. 일본도 스타리 홍콩으로 중국으로 평양으로 제가 두루 다녔는데 창피해요. 바로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100만 명의 피해자한테 100조 원이 있으면 1억 원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박정희가 받아온 3억 9천만 불 3억 9천만 불을 곱하기 3 해보세요. 그냥 3억만 하면 350억 1,500억 불이에요. 이것을 환율로 따지면 180조 원입니다. 이것을 이 정부가 이 나라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아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지금 정부는요, 이 피해자 배상금의 수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못해요.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정부 기업과 한국의 수혜 기업이 마땅히 피해자의 배상금을 만드는데, 마련하는데 출연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피해자단이나 행정안전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와. 그런데도 안 와. 저놈들도 웃기지 마. 지들 다리 저려서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자들은 민법 469조 우줄만 읽어요. 채용의 변제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근데 아랫줄은 안 읽어.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조항을 빠뜨리고 물건만 갖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자 배우의 변제 좋다 이거야. 8억씩 내놔. 사망자는 아마 10억 넘을 거예요. 지금 제가 돈 얘기한다고 치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사장이 거기 앉아서 돈 얘기나 하니.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의 사죄는 일본과 일본이 우리한테 사죄는 현금입니다. 지금까지와 통서되면 유감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현금이 나올 때 비로소 사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네, 보상금 재원 출연 의무를 여기에 규정을 했습니다. 국내외의 피해에 대해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외에서 죽은 사람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국내에서 피해자는 좀 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권은 공소시효도 없고 인도에 반한 제 공소시효 없어요. 독일의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인도에 반한 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주장을 굽힐 수 없다. 굽혀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수혜기업 보상금을 제가 계속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제강제동 피해자 배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반환 청구서를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대통령실로 발송하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한 이틀 기다렸다가 6월 1일 내지는 6월 우체국 6월 소인 있죠? 네, 그걸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 투쟁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빨간 표지로 된 특별법을
네,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어요, 이런 게. 저쪽 법에는 여기 없어. 이것은 뭐냐면 2012 법안에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정부는요, 무연고자를 완전히 무시해요.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봐요. 대통령의 아버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아버지, 대통령의 할아버지. 제가 얘기한 다 아시잖아요. 완전 그냥 친일파. 일본으로 그냥 비행기 만들라고, 전투기 만들라고 자금 보내고, 만경평화, 김제평화의 그 기름진 쌀을 군산함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보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 뭘 하죠? 대통령도 하고 비서실장을 해요. 만주 독립군의 후손들은 지금요, 저는 직접 다 가봤어요. 쪽방, 다락방에서 곰팡이 냄새 나고, 곰팡이 냄새 맡고 있어요. 서일장군. 김가진의 정통혈통 김장춘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조국 통일이 그날에 되는 그 조국을 가라고.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마지 마십시오. 한두 명이 안 돼요. 만주 독립군. 목숨 내놓고 이분들의 후손들은 쪽방, 다락방에서 곰팡이 냄새에 찌들어 있는데 친일파 후손들 대통령, 비서실장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임채호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아주 잘 만났어요. 국가기록원에 96만여 명의 사망자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16만 명을 갖다가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군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경기도 지역이 842명입니다. 어느 분이 자기 외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 그래 해군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명단을 한글 파일로 제가 했으니까 줄 테니 검색해봐라. 보냈는데 3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찾았습니다. 그때 주소 똑같습니다. 외하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남양주에서. 지금 그분이 이미정 씨라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박철기 이사장님 제가 그 명단을 경기도 것만 드릴게요. 다른 거는 다 번역을 못했어요. 드릴 테니까요. 경기도에서 돌아가신 분이 바다에서 돌아가셨다면 해군이 틀림없으니 그냥 검색하면 돼요. 네? 컨트롤 F 누르고 금방 나와요. 한 5초도 안 걸릴 겁니다. 5초 안 걸리죠? 네. 한참 거기서 이제 되면 이제 우리 재단에서 96만 명을 어떻게 전부 번역해서 한글 번역화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국민 유해보건처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한 사람이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에서 죽었는지 어디서 술 먹고 오다가 넘어져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족 한 명이 돌아오지 않은 그날 1년에 한 번씩 그날은 얼마나 슬픔이 잠깁니까? 내가 기르던 개 한 마리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가슴이 아픈데 이 나라의 국민이 수십만 명이 일본에서 죽어서 아직도 그 유해, 위패, 유골 영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단군의 후손입니까? 이것이 홍익인간 제세2와 우리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까 그림을 한번 보셨는데 저감도는 더 상세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데 한 5천억 들어요. 180조 받으면 우리 그거 하자고요. 괜찮습니까? 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한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겠어요. 해방 후에 기국선 이루고 기심하고 제가 진상규명 대표를 33년째 지금 하고 있고 보고서 660페이지짜리 지금 다 보고 됐는데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은 거예요. 옥시론 사건을 조사할 테니 너 영해를 개방해라. 자료를 다 내놔라.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이 재단이 한국 정부의 부속 기관이기 때문에 이 재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요?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을 안 하니까. 그 쪽발이들한테 이렇게 지금 부에 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한국애가 아니에요. 아까 일본이 절대 방위권, 그 넓은 태평양제, 그 섬나라 거기에 시베리아에서부터 캄차카 반도가 어딘지 아시죠? 사르린 탄광지대 말도 마요. 신문선 회장님도 안 오시고 야수꾼 지도자에 왜 합사해요? 이자 회장님 평생을 아버지 이쪽으로 모시는데 안 됐잖아요. 정부가 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라는 조항을 이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하고 동해랑 일본을 하고 이 마당에 일본이 영유아 공해 드론으로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바다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태평양을 일본이 이것을 허락하겠습니까?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명령을 하라는 소를 제소를 하고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들은 전쟁 멈춰라고 명령하잖아요.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왜? 인도의 반항주의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일본 혼내줘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테니 영해, 영토, 영공을 다 개방하라는 명령을 내려라. 이런 소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배상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요, 피해자 유족이 지원재단이나 지난번 지원위원회 가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료 여기 있어요. 호적등본 여기 있어요. 인정 안 했습니다.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도 법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48동급입니다. 증언과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이 법적 효력 문제.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은 소멸되지 않았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럼 이 법은 언제부터냐? 이 법은 아직 현재 오늘 아침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국회의 법제부에 넘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토론할 거 토론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생각인데요. 그럼 이 법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만약에 6월달에 이것이 입법 조치를 해서 완료가 법이 제정됐다 해도 6개월이 후회합니다. 6개월 동안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현재 이 법이 정말로 통과되려면 아까 김정은 감독이 말했듯이 이 나라에서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제초대를 사다 놨어요. 이 법이 1년 후에 통과가 된다면 1년 6개월이 걸리는 거고요. 2년 후에 통과된다면 제정된다면 2년 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에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갖고 투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됐을 때 되면 소급 적용을 하는 거예요. 소급 적용. 언제부터? 1905년 울산의학 때부터 지금까지 65년 한일 지금 말할 것도 그때까지 소급 적용을 하는 조항을 부칙에 달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이 우리만 주장해서 될까요? 다 나오라 이거예요. 우리 평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이거 끝나면 설립이 될 텐데요.
우리 나간다. 우리 한 40명에서 50명 나갈 테니까 행정안전부 이거 동반 너도 한 40명, 50명 나와. 국회도 한 4, 50명 나와. 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 법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인권을 배반했는지, 피해자로서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는지 이것을 사자가 모여서 밤새도록 뭐 3일밤 3일낮 하면 또 어때요? 이들은 소고기 먹으라고 우리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자회담을 제안합니다. 독도 그렇죠. 이것은 사진의 왼쪽에 두루마기의 흰 고무신을 신은 놈이 바로 접니다. 천안민협에서 활동할 때인데요. 독도로 가서 이때 접안을 못했어요. 접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선상에서 죄를 올리고 기원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국회에서 할 때는 두루마기와 흰 고무신을 한번 신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상세히 더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전달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특별법 비교 고찰 순서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몇 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우리